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항공 드론교육원의 이상기 부원장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드론 촬영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고 계시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에게 드론 촬영에서 꼭 필요한 조종자 준수사항과 2021년도에 새롭게 변경되는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드론 조종자들이 꼭 준수해야 될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행 중에 낙하물 투하 금지 사항입니다. 자, 법령에 의하면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나르는 기체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지상 사람들이나 재산에게 큰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낙하물 투하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밀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 밀접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주택가이며 사람이 많은 곳이란 경기장 또는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는 페스티벌 현장 등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행 금지 구역과 관제권 그리고 비행 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비행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제권이란 공항 주변의 지역으로서 공항의 관제텀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9.3km, 해리로는 5해리입니다. 여기서 동그란 눈을 기준해서 이곳에는 절대 허가 없이 비행해서는 아니 되는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비가시권 비행 금지 사항입니다. 자, 비관시권이란 조종자가 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자, 딱히 키로수가 얼마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또는 사람의 시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종자가 볼 수 있는 거리까지 비행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야간 비행 금지 조항입니다. 여기서 야간 비행이라면 일몰 후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으로 야간 비행에는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는 절대 비행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주류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비행행위 금지입니다. 여기서 주류 등이란 주류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마약류와 또 향정지성 물질들 또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화합물질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걸 복용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음주비행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공법은 우리 도로교통법과 달리 알코올 농도 0.02%부터 음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비행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행위 금지입니다. 자, 드론은 우리 등급으로 따지면 지등급 공유인데 200m 아래가 지등급 공유입니다. 그래서 드론에게 허용되는 고도는 150m 이상입니다. 만약 꼭 필요해서 150m 이상의 고도를 비행해야 된다면 반드시 비행 승인을 득한 후에 비행하여야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악기 상시, 자, 천둥 번개나 비바람 등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도 드론은 진로를 양보해 줘야 되는 그런 규칙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역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역은 등급에 따라서 A, B, C, D 해서 G 등급까지 나눠져 있고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A 등급 공역은 2만 피트 이상 6만 피트까지의 고도로 쉽게 표현하면 여객기들이 비행하는 항로입니다. 자, B등급 공역은 대표적인 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에 해당되며 또 자공공항들은 C등급 공역 여러 가지 등급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드론은 G등급 공역에서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등급별로 된 거는 인도하고요.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크다랗게 구별된 게 관제 공역과
비관제공역 그리고 통제공역과 주의공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알아보면은 관제공역 중에는 관제권과 관제그룹이 구별되고요. 관제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행장에서 또는 공항에서 입출입하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위해서 설정된 구역으로 관제탑으로부터 반경 5해리, 킬로수로 따지면은 9.3km 반경의 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드론의 입장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비행을 해서는 아니 되는 구역입니다.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따르는 구역이죠. 자, 관제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제구는 앞에서 아까 설명드린 게 조금 들어있었어요. 항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있어 설정된 구역입니다. 그러니 이곳에는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론은 절대 이런 데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론에게 지어진 구역은 비행고도 150m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통제구역이 있으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구역은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구역으로 구별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드론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절대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역입니다. 공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비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구역 중은 대표적인 게 P로 시작하는 구역인데요. 지도상에 특히 우리가 쓰고 있는 어플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역을 알아보면은 P518 구역이라고 해서 휴전선 아래 남방항계선, 남방항계선 아랫부분입니다. 서쪽으로는 백령도 하단에서 동쪽으로는 강원도 고성 북단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군사적인 목적에서 사용되는 지역이어서 드론의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P73A와 B 구역이 있는데 이는 서울 도심입니다. 표현하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 노티칼 마일, 2해리네요. 여기는 A 구역이고 또 4.5해리는 B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73A, B 구역에서는 사전에 비행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이 밖에도 P61에서 62, 63, 64, 65번으로 구별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62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로서 위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면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62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63은 한빛 원전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로도 불립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64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한울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울진군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65는 대전시에 있는데요.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원자력 연구소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대전시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통적으로 10해리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이곳에는 진입하면 절대 아니 되는 구역인데 우리가 낯선 도시에 가가지고 10해리 밖에 있는 또는 9해리 밖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정확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행금지구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 가서 검색어로 한글로 쳐서 나옵니다. 드론 플라이 또는 레디 투 플라이라는 어플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이 어플을 다운받게 되면은 이런 구역이 상세하게 표현되고요. 더불어서 나의 위치가 스마트폰을 켜고 있는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비행금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는
나의 기체가 이런 비인구국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드론 촬영을 하고 편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그리고 촬영 허가를 득하고 촬영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위배하고 불법적인 촬영을 해서 미디어에 노출된다면 차후에 심각한 문제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이트에 가서 비행 승인 절차라고 검색하든지 또는 원스톱 민원 처리 서비스를 한글로 검색하면 이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drone.onestop.coop.kr입니다. 이곳에 접속하셔서 차근차근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시키면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요. 자,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들어가서 신청인, 그러니까 조정자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요. 자, 비행 계획사항, 비행의 목적이라든가 비행 방식 등을 차근차근 기록합니다. 기체가 등록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조종사 면장이 없게 되면 비행 승인이나 촬영 허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셔야 되고요. 여기 가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승인 절차가 처리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최소한 내가 비행하고자 하는, 촬영하고자 하는 일주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 2021년도부터 여러 가지 드론 실명제 시행 관련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제도들이 변경됩니다. 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체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하인 경우는 완구용 모형 장치로 취급하고, 여기는 장치 신고나 또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는 조종사 준수사항만 잘 지켜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기에 이어서 250g을 초과하고 2kg 이하인 기체는 저위험 비행장치로 분류하며, 자, 장치 증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조종자 증명에 가름하는 아마 수료증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또 저위험 비행장치 중에는 2kg을 초과하고 7kg 이하인 기체는 장치 신고를 하고, 장치 신고를 하게 되면은 기체에 넘버가 주어집니다. 넘버를 반드시 기체에 붙일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자, 비행 경력 시간 6시간이 필요하며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되면은 3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맞드렸네요. 250kg과 2kg 사이의 기체는 4종의 자격증으로 분류되고 온라인 교육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위 상위급입니다. 기체 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인 기체는 중위험 비행장치로 분류되며 장치 신고와 그리고 비행 경력 시간이 10시간이 필요하며 필기시험과 간단한 약식 실기시험을 치름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자, 최고 큰 기체인데요. 고위험 비행장치로 분류되는 중량은 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150kg 이하인 기체가 해당되며 당연히 장치 신고하고요. 비행 경력 시간 20시간과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을 필해야만 합격해야만 자격증이 시됩니다. 이는 1종에 해당되고요. 기존에 우리 법의 변경 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1종 자격증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단일화됐던 것이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교육체계라든가 모든 게 바뀌게 되겠죠. 자, 새롭게 취득하시고 하자는 분들이 내년도 21년도 2월 말까지 취득하게 되면은 기존 법에 대해서 기존 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3월 1일부터는 이런 신법이 적용돼서 세분화되는 자격증으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 조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법규들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은 어떠한 벌칙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태료 부분이에요. 자, 안정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안정성 인증검사란 현행 법규에 보면은 자체 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차는 반드시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정성 인증검사를 받고 비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를 위반하고 안정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만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굉장히 엄중하죠. 자, 두 번째로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해서 문제가 된 경우 최고 금액 300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 제한국을 비행한다거나 또는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특별 승인이라고 있어요. 특별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비행한 경우 최고 과태료가 200만 원에 처하게 됩니다. 매우 엄중합니다.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법보다 항공법은 엄중하다고 앞에서 전제를 드렸어요. 자, 다음은 신고번호를 부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부착하고 비행한 경우도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으나 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도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이 비행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될 준수사항과 또 새롭게 바뀌게 되는 법령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항공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서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아름다운 영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